지난 2014년 12월 성남시 주거환경과에서 올린 보고문서입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당시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을 반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신 현재 신청된 내용이 성남시 기본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흘 전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마음대로 판단하라고 회신받은 직후 작성된 문건입니다. 준주거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보다 용적률이 190% 높아져 사실상 특혜에 가깝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자체 결정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이 대표 해명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당시 공소장에도 성남시 내부 공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발 과정에서 수혜를 입었다며 수사받고 있는 민간 개발업자는 준주거 지역 용도 변경은 자신이 원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이정으로 제안을 했죠. 근데 성남시가 직권으로 자기네들 준적으로 바꿨죠. 이제 R&D 부지 가져가려고 그랬어.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편의를 봐줬다는 이른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개인 비리를 이유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자진 출석이 아닌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하는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당 대표께서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광고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오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러 검찰과 조율하던 날짜 가운데 가장 빠른 날로 정했다는 게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포토라인에도 서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공개 속상해서 나가시는 걸까요?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국민의힘은 더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다가 필요한 절차상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게 우리 법 체계니까 출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으로만 답했습니다.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며 전공법을 선택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고 당의 중심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모레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정을 비운 채 변호인단과 수사 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남FC 의혹은 2년 전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던 만큼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들어가기 전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 아마 당대표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1월 임시의 회기도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여야 대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한 본회의 현안 질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1월 임시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도 일종의 보면 이재명 소환이 10일이죠. 아마 화요일 날. 그거에 대해서 가림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 이 대표는 소환 조사 이후 신년 기자회를 여는 등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적극 알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180억 원이 넘는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 수사보다 범위를 더 넓혀
기업체 수사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의 기부 체납 비율 축소와 후원금 논의 정황이 담긴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 직원과 기업 관계자들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공모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검찰은 핵심 질문을 추려 정리하는 등 막판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예고하는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남지청은 주차장을 비우는 방안 등 안전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이번 검찰 소환 조사가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조사인 만큼 양측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돼 조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민생과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며 야당을 탄압한다고 무능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일정을 완전히 비웠던 이 대표는 내일 출석과 관련한 질문엔 답변을 피했습니다. 내일 건강하게 출석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일 좀 어떤 입장 좀 밝히실까요? 아까 대변인이 얘기하셨을 텐데 대변인한테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검찰 출석에 이어 이 대표는 인천에서 민생 투어를 진행한 뒤 오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실 예정입니다.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고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에 대한 소회뿐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이는 만큼 1월 임시국회의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행정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후원을 했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본인이 아닌 다른 이에게 뇌물이 돌아갈 때 성립됩니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청탁을 받는 대가로 성남FC에 160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후원금 유치가 시민구단인 성남FC를 위한 공익행위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한 게 아니라며 부인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세 차례나 성남지청에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의혹을 조목조목 부인한 바 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죄가 된다는 사람, 또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지지자들이 몰려 출석 현장에 소란이 생긴 만큼 검찰 측은 안전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